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12월 1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로 준비를 해오셨죠? 네. 세 가지 키워드의 공통점은 후폭풍입니다. 후폭풍 시리즈네요. 네. 첫 번째는 코인 과세 후폭풍. 두 번째는 FTX 파산 후폭풍. 예. 세 번째는 위믹스 상패 후폭풍입니다. 네. 다 후폭풍이 뒤에 붙었습니다. 뭔가 네. 오늘도 평화로운 코인 나라를 기대하지만 항상 혼돈의 시끄러워요. 도가니입니다. 예. 네. 예. 첫 번째 코인 과세 후폭풍입니다. 코인 양도 차익에 의해서 세금 물린다. 물리겠다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맞아요. 네. 사실 지난해 이맘때 이렇게 살짝 떠올려 보면은 언제인가 싶지만 그때 한창 이 세금이 화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지난해 말에 국회에서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원래는 올해 1월 1일부터 맞아요. 세금 매기기로 했다가 이제 유예가 돼서 내년 1월 1일로 돼 있어요.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네, 벌써 1년 지났네. 지난해 네. 약간 1년 유예될 때는 다행이다. 1년이 유예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벌써 그 1년이 지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조금 약간 변화가 있었거든요. 또 유예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때 연초에 이제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이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공약을 하나 내놨습니다. 네. 이제 이 업계 주장을 좀 받아들여서 아직까지 이 코인에 대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 때문에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2년 정도 더 그냥 유예를 하겠다라고 예, 말을 했어요. 예. 시점은 안 밝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달에 기재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네. 이제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일반인들의 눈길을 끄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와 더불어 코인 과세 2년 유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낼 때는 국회가 발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부가 발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코인 과세만 통과되는 게 아니라 소득세법 개정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통째로 다 네, 통과가 맞습니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분명히 대통령의 이제 그 후보로 공약으로 2년 유예한다고 했으니까 네. 이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유예되겠지. 그리고 실제로 7월에 법안도 발의가 되니까 당연히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사실 문제는 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죠. 통과를 해야 되죠. 근데 네. 지금 12월 1일 다 됐는데 아직도 지금 여야가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논란의 핵심은 금융투자 소득세 그거였는데 사실 코인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거 지금 코인 과세까지 지금 같이 네네. 묶여 있어요. 예?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란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이제 민주당 쪽은 그냥 원래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정부 쪽은 2년 유예해야 된다라는 거고 일종의 이제 이 약간의 양쪽이 서로 협상 과정에서 그럼 민주당이 이제 좀 더 보완책을 내놨죠. 그래 우리가 2년 유예한 받을게. 대신에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내는 거 10억에서 100억을 올리는 거 그거 다 없던 일로 해라. 다시 10억을 낮춰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야 그거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고. 근데 워낙 이제 사실 코인 투자 인구에 비해서 주식 투자 인구가 훨씬 더 많잖아요. 훨씬 많죠. 근데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금융 투자 소득세 2년 유예를 굉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반대하는 민주당 쪽에 굉장히 항의 전화도 많이 하고 있고 이 반대 청원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적당히 절충해서 2년 유예를 합의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와중에 코인 과세 유예도 살짝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이제 희망인데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당장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일단 세금 내야 된다 그러면 그 공제액 250만 원 맞아요. 빼고 나머지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맞습니다. 내야 되는 거죠. 네네네. 20% 상당히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거 주식도 20%예요. 그러니까 뭐 형평성 차원에서는 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비과세 한도거든요. 공제 한도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코인은 250만 원이 비과세 한도입니다. 이게 일단 한도가 조금 더 좀 이렇게 너무 적다라는 이제 불만이 있는 거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이게 아까 제가 과세 시스템이 안 갖춰졌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당장 내년부터 세금을 물려하게 되면 이게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그럼 얼마에 팔았다는 되게 분명해요. 국내에서 판 거니까 그 가격이 분명히 나오는데 얼마에 샀다 부분이 만약에 국내 거래소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이른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5대 거래소에서 샀다라고 하면 되게 명확하죠. 산 가격이. 거래소에 증거가 남을 테니까. 네. 그리고 그 거래소들이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게 국경이 없잖아요. 게다가 코인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뭐 채굴 같은 것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옛날에 코인을 여기 국내에서 샀다가 해외로 가서 뭐 여러 가지 디파이 서비스 활용한다든지 예치 서비스 어떤지 막 돌다가 그러니까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의 취득가액은 얼마지에 대한 약간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취득가액 증빙이 안 되면 취득가액을 영원으로 처리해 버린다는 게 입장이거든요. 취득가액은 투자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영원으로 하면 이게 양도세액이 엄청나게 커질 텐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게 가격이 옛날에는 한 5천만 원쯤 했다라고 네. 치면 비트코인을 나 5천만 원 샀어요. 근데 이게 입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3천만 원 돼서 팔았어요. 그러면 나는 2천만 원을 손해 본 거잖아요. 그런데 과세 당국이 보기에는 3천만 원의 이득을 본 걸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3천만 원 빼기 250만 원 네. 곱하기 20%. 엄청난 세금 내야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예를 해달라라는 게 이제 이 코인 업계 입장인 거고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국회 통과가 전제돼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정부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약간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그 입장을 갖고 있어요. 네. 내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과세 금액이 250만 원이면 너무 조금인 거 아니냐 주식과 비교했을 때 이걸 조금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정부에서도 일단은 유예를 시키고 그 다음에 2년 동안에 요걸 좀 손봐야 되는데 그중 손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5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비과세 한도를 좀 네. 올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두 번째가 이게 더 문제예요. 더 큰 문제예요. 2월 공제 안 낸다는 겁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 2월 공제 5년으로 해주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2월 공제가 뭐냐면 올해 제가 투자를 해가지고 코인 투자를 해가지고 1억을 손해를 봤어요. 수출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1억이나 까먹었어 이러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 제가 투자를 해가지고 300을 벌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세금은 얼마를 내야 될까요? 250만 원 빼고 거의 또 50만 맞아요. 원에 대해서 또 어. 세금을 내야 되죠. 맞아요. 어쨌거나. 근데 나 1억 손해봤는데. 맞아요. 예. 그분이 억울하죠 투자 예. 입장에서. 뭐야 나 진짜 1억 손해봤을 때는 세금 한 푼도 안 돌려주고 있다가 그거 벌었다고 세금 내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해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5년을 그 기간을 줬거든요. 근데 코인은 이게 없거든요. 이 코인 이렇게 되면 조금 약간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2월 공제도 코인에다 도입을 해야 된다. 네. 라고 이제 정부도 이제 입장을 좀 갖고 있는 거고요. 보완해야 된다. 근데 이게 보완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2년 유예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네. 최근에 자본시장연구원도 보고서를 냈는데 네. 여기선 정부안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구축해야 된다. 네. 두 번째가 그 이제 그 2월 공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2월 공제를 이루어진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금은 기타 소득이에요. 근데 이거를 양도소득으로 규정을 한 다음에 네. 사실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주식에서는 돈을 잃었어요. 네. 근데 코인에서는 돈을 벌었어요. 벌었어. 근데 예.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제 나는 돈을 네, 이제 플러스 주식에서는 마이너스 한 나겠죠? 1억 정도 예, 잃고 예, 코인에서는 5천만 원 잃었어. 그럼 나 전체적인 자산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음. 왜 돈을 잃은 게 되는데 예. 만약에 코인에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코인만 보고 세금을 물리면 음. 전체적인 내 자산은 마이너스가 됐는데 세금을 내는 경우가 더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 코인 소득도 다른 거랑 합쳐야 된다. 다른 네. 투자 소득과 현재는 분리과세로 지금 많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예. 아예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예, 이쪽 주식 투자와는 아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뭐 지분 증명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더리움 10개를 예치하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약 그 스테이킹 서비스에다 넣게 되면 약 5%의 이더리움을 이자로 받거든요. 네. 그러면 저 이 이자로 받은 이더리움의 취득가액은 얼마일까요? 이자니까 이게 지금은 제로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맞아요. 있겠네요. 맞아요. 예. 이게 지금 정부는 0으로 보겠다는 예, 건데 예.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변동하는 자산을 내가 여기다 묶어둔다라는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0이냐라고 불만이 있거든요. 요것도 뭔가 원칙을 정해야 된다. 기준이 생겨야 되겠네요. 네, 라고 예. 이제 예. 얘기를 하면서 보완책을 내놨는데 이런 보완책들이 다 반영이 돼서 좀 뭔가 제도가 마련됐으면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은 뭐다? 일단 2년 유예. 일단 유예해놓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생각해보자 거죠. 뭐 이런 네네. 얘기인데 어떻게 할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좀 좀 제발 좀 처리 지켜봐야 좀 해줬으면 되겠네요.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인과세 후폭풍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FTX 파산 후폭풍인데요. 네. 이건 뭐 FTX 얘기 나온 지 거의 한 달 됐잖아요. 근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이 FTX가 그만큼 무슨 반증이라고 볼 수 있냐면
그만큼 영향력이 엄청난 거래소다. 여기저기 걸려 있는 게 많다. 너무 이런 많다라는 얘기네요. 건데요. 예. 이거 이제 그 지난주 제가 보니까 이수호 부사장이 이른바 국내 고팍스가 한 예치 서비스 고파이 인출 중단 사태가 FTX 사태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제네시스랑 관련된 뭐 그 얘기 설명을 했죠. 예. 그거 말고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후폭풍 사태를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자, 일단 블록파이가 파산했습니다. 블록파이 여기도 유명한 네. 데죠. 예. 이 대출업체인데요. 여기가 사실 그 최근에 뉴저지 파산법원에 챕터 11 파산 신청을 했어요. 네. 챕터 11은 아예 그냥 정리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로 치면 한 법정 관리랑 비슷해서 잘 정리를 해서 한번 회사 좀 살려보자. 네. 아, 예. 뭐 이렇게 채무 재조정을 뭐 일단 해가지고 회생 절차에 들어가겠다. 네네. 뭐 이런 얘기네요. 라는 건데 사실 이 회사가 지난 테라루나 사태 때 크게 물렸습니다. 네. 그래서 파산을 할 뻔했어요. 근데 이때 갑자기 구세주 FTX 샘 뱅크먼 프리드가 나타나서 우리가 인수할게라고 외쳤는데 정작 인수하겠다는 FTX가 주체가 파산해 버렸으니까 다시 네. 어려진 거죠. 다시 어려졌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파산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된 거고요. 네. 봤더니 저번에 제출한 문서를 보니까 자산 부채 규모가 10억에서 100억 달러 사이, 무려 채권자가 10만 명. 그리고 지금 현재 현금 보유량을 봤더니 2억 네. 5,700만 달러밖에 안 돼서 예. 아마 이 채권자들 돈 거의 못 돌려받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조금 약간 화나는 점이 네. 여기 채권자 명단을 쫙 보니까 특이하게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3천만 달러 무담보 채권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뭐 돈을 빌려줬어요? 아니 돈을 이제 예치를 했겠죠 여기다가. 예치? 근데 뭘까? 재밌는 게 예. 뭐냐면 네. 이게 그 개인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예.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현재 요거를 이제 정리하고 있는 그 로펌 쪽에서 나온 정보에 따르면 네. SEC 채권을 우선 변제해 준다는 거예요. 정부 기관이라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요거 쫙 예. 약간 조금 네. 조금 약간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그래서 개인들의 경우에는 후손이 네. 채권자로 밀리기 때문에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 뭐 파산하는 네. 이제 대출 업체들이 계속 나오네요. 예. 두 번째가 GBTC 덤핑 우려인데요. 네. 아까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파산 위기에 몰렸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파산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모 회사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는 DCG예요. 네. 이 DCG가 그 일반 금융 회사로 치면은 한 코인 업계 골드만삭스다라는 이제 비유를 하더라고요. 네. 그 골드만삭스인데 이렇게 약간 영향력이 큰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제네시스 트레이딩을 약간 그냥 죽게 놔둘까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DCG 모그룹이 살려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살리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요. 맞아요. 예. 근데 여기 또 문제가 뭐냐면 제네시스 이미 테라루나 사태 때 10억 달러 좀 이른바 빵꾸가 나가지고 네, 모 회사에서 났어요?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 또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력을 마련하려면 그 모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조금 자산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네. 여길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 회사 DCG가 갖고 있는 자회사 중에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레이스케일 그러면. 세계 최대 디지털 자산 운용사라고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표적인 상품이 GBTC에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인데 요거를 그러면은 근데 이게 이제 그 이른바 시장에서 이게 신탁이거든요. 네. ETF가 아니에요. 그래서 ETF는 그냥 바로 팔면 할 수 있지만 할수 있죠. 이 GBTC 같은 경우는 상환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유동성을 어떻게 제공을 하느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환이 불가하다고 하면 아니 그거 계속 묶어둬야 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동성 제공을 위해서 일단 투자자들이 그레이스케일에다가 돈을 맡기면 네.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샀다는 증서를 GBTC라고 증서를 줘요. 네. 그럼 이 증서는 6개월 뒤에 미국에 있는 우리도 치면 장외시장쯤 되는 세컨더리 마켓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래요? 이거 예. 들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GBTC에 투자하는 투자들의 특징을 보자면 어떤 여러 가지 규제 조건 때문에 비트코인을 직접 살 수 없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BTC를 이제 사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그 시장이 비트코인이 한창 인기를 끌 때는 GBTC가 비트코인 가격과 이론적으로 따지면 똑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이 인기가 있을 때는 GBTC 가격이 무려 뭐 30%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오히려 되기도 더 높게 했어요. 거래되고 왜냐하면 그랬다는 서로 막 거죠? GBTC 사고 싶어 하니까. 예. 그런데 이제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니까 지금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음.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시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GBTC를 ETF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거래된 GBTC를 사서 ETF로 전환하게 되면 비트코인으로 팔게 되면
당장 30% 프리미엄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낮아 그 이제 DCG 차원에서 GBTC를 대량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GBTC가 지금 들고 있는 물량을 비트코인으로 환산하면 한 65만 개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에 상당 부분이 DCG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시스를 돕기 위해서 이게 원래는 상환이 불가능한데 특수한 조건, 레그 M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하면 요거를 상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네시스를 돕기 위해서 레그 M 조항을 발동을 해서 65만 개의 비트코인을 시장에다 팔면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근데 65만 개가 시장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구조는 복잡한데 일단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을 왕창 팔 수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시장에서는 아예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려가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FTX 파산 사태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것도 설마 하다가 터지는 거 아니야? 예. 어떤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다. 네. 이런 그래서 걱정이 걱정을 있다. 하고 있죠. 하지만 예. 어쨌든 제가 낙관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인지 우리의 아크 인베스트 돈나무 언니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GBTC 17만 주를 더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논외로 이제 코인데스크라고 암호화폐 전문 예. 미디어 있잖아요. 요것도 예. DC 산하예요. 예. 최근에 나 요거 사고 싶다라고 이제 인수 의사를 표시하는 곳들이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DCG가 어려우니까 코인데스크라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 팔아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서 이쪽을 도와줄 수 있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네요. 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도 했고요. 이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블록파이 크립토 대출업체가 파산은 여기는 아예 그냥 파산했어요. 신청했어. 네. 그런데 이제 아서 헤이즈라고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업계 인플루언서예요. 네. 이 사람이 트위터를 통해서 야 조만간 또 아마 파산한테 나올 수 있어 라면서 경고를 하면서 이른바 이제 몇몇 업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나올지도 모른다. 근데 여기는 아직 이름만 거론된 수준입니다. 실제 파산까지 이어지진 않았고요. 요거는 더 지켜봐야 네. 되고요. 그리고 예. 국내에서 크립토 투자를 그나마 열심히 했던 삼성 넥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투자 전문 자회사인데 여기도 FTX에 물렸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요. 이 삼성 넥스트 입장에서는 우리 워낙 규모 크기 때문에 네. 이거 영향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WBTC라고 해서 이거는 이론적으로 해서 비트코인과 WBTC 가격이 똑같아야 돼요. 네. 그런데 WBTC 역시 이게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WBTC 가격이 비트코인을 못 따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야 이거 만약에 터지면 이게 또 뭔가 비트코인의 유동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불러오는 것이 네. 아니냐라고 우려하고 있고요.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 싱가포르 네. 여기가 사실 약간 친크립토 성향이 있고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인 테마섹 여기가 FTX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 투자 규모가 좀 커요. 네. 여기가 거의 뭐 지금 FTX 붕괴 때문에 네. 2억 7,500만 달러니까 이거 뭐 거의 4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거 손실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마섹이 원래 투자 잘하는 곳으로 소문났잖아요. 여기 또 조사가 막 들어가겠네. 네, 그래서 지금 청문회 한다고 하고 예.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섹 명성에 금이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그 벤처 캐피탈 중에서 유명한데 세콰이어 캐피탈도 네, 맞아요. 저희 손실 FTX에 처리했습니다. 투자했다가 완전히 손실 났죠. 네네네. 여러 군데서 이제 터지고 얘기들이 있죠. 나오네요. 네. 하여튼 FTX 파산 후폭풍이 어디까지 갈지 좀. 근데 되게 주목을 재밌는 게 해봐야 될것 뭐냐면 같아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이었나? 아니 네. 어제 밤이었나 열린 그 뉴욕 타임즈가 개최하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네, 거기 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예. 나와서 샘 뱅크먼이 발언하니까 네. 그 막 이렇게 청중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 약간 분위기가 이거 실화야 시트콤이야라는 이런 분위기 있었어요. 모든 질문을 다 받겠다 뭐 그러면서 나오겠다 뭐 그랬는데 실제 또 나오기까지 네, 했군요. 나와서 예. 이제 뭐 결론은 뭐였냐면 내가 너무 이렇게 시장 위험을 과소평가했다. 그리고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착복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여튼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믹스 얘기네요. 지금 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얘기. 네, 이거 예. 너무 크고요. 사실 이걸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어쨌든 간에 유믹스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금전적 손실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일단 내 계좌가 다 녹아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뭔가 불만과 반감이 큰 상황이다라는 네. 점을 말씀드리고요. 뭐 일단 현황만 말씀드리자면 지난달 24일이죠. 지난주 목요일이라서 아마 네. 이소 부사장이 다루지 못했던 것 같은데 유믹스가 상장 폐지가 네, 됐습니다. 상장 폐지를 결정했죠. 네, 닥사라고요. 거래소 협의체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5곳 원화 입출급이 가능한 거래소 5곳이고요. 이 닥사 협의체에서 국내 코인 거래량의 거의 99%를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위믹스가 상장된 곳이 4곳이거든요. 네. 닥사 협의체에서 우리 모두 상장 폐지하자라고 해서 4곳에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결정이 된 거죠. 결정이 네. 됐고요. 그래서 12월 8일 오후 3시에 거래가 종료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사이에 팔거나 위믹스를 팔거나 아니면 그 출금 지원 종료가 1월 5일까지거든요. 내년 1월 5일.
이전에 그냥 위믹스 코인을 빼서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됩니다. 음. 근데 문제는 위믹스 이 발행한 곳이 위메이드. 위메이드라는 게임 회사인데 여기서 상당히 지금 반발을 세게 맞아요. 하고 있네요. 사실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처음에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한 차례 미룬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상장 폐지 결정까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가 굉장히 여러 차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상장 폐지 안 될 거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을 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장 폐지 결정이 난 거잖아요. 사실 시장에서도 이게 너무 투자자가 많아요. 국내에 위믹스가 대표적인 토종 코인이기도 하고 해서 네. 야, 이게 이렇게 투자자가 많아서 설사 위메이드가 좀 뭔가 잘못했더라도 설마 상장 폐지까지 뭐 가겠어? 조금 경고하고 끝나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맞아요. 전망들도 꽤 있었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상장 폐지가 된 거니까 네. 그 이튿날인 금요일에 이제 눈물의 기자회견했습니다. 이거는 거래소 갑질이다. 어떻게 우리 같은 프로젝트를 상장 폐지시킬 수 있냐라면서 박사의 불합리한 결정과 갑질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갑질이면 이제 공정위에다가 네, 이제 맞습니다. 또 제소하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나오는 두 거고. 가지 이제 네. 법적 대응이 뭐냐면 하나가 이제 공정위에 제소하겠다라는 거에 닥사를 이거 담합해가지고 이제 뭔가 공정거래 질서를 방해했다라는 건데 공정위 제소는 지금 오늘까지는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제소하겠다. 들어보니까 약간 이것도 논란은 아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게 약간 제소할 수 논란이 있는 사안인지 약간 논란이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담합으로 예, 볼 수 있는 거야 약간 예, 싶은 그런 게 예.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법적인 뭐 저기 뭐 따져봐야겠죠, 이거는 할 수 뭐. 있겠죠. 뭐 네, 저기 뭐 맞아요. 법원에 이제 뭐 효력을 네, 정지해달라 맞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번째가 네. 바로 그 거래 지원 종료, 상장 폐지를 그냥 그 정지해달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인데 이거는 냈습니다. 이거 내고 그 4개 거래소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네. 이걸 냈어요. 네. 그럼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기사 중에 이제 재밌는 걸 보니까 네. 그 법원에 그럼 누가 이걸 이제 판단하냐 그 판사 경력을 봤더니 예전에 피카라고 업비트가 상장 폐지 결정을 했거든요. 했었죠. 예. 네. 예, 예. 근데 그거 반발해가지고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을 낸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기각 결정했던 그 판사가 이걸 또 심리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전문성이 좀 고려됐을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할 텐데요. 네. 예. 아무튼 그게 이제 예. 그렇게 돼서 야 그때도 이제 기각을 했는데 이번엔 받아들여질까라고 음. 예상한 사람들도 있고 네. 그때와 이번은 또 상황이 다르다라고 이제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법알못이기 때문에 네. 뭐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뭐 법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이건. 일단 네. 닥사나 위메이드나 지금 사활을 걸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보면 많기도 하다. 법무법인 유루, 화우, 김현장 다 대리인으로 선임해가지고 지금 총력 공세에 나섰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위믹스 가격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위메이드 이 본진 주가도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 결정이 난 다음 날 25일엔 다 하한가를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지금 4조가 증발하는 이런 상황을 펼쳐졌기 때문에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사활을 걸 수 없고요. 그리고 사실 위믹스에 투자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어쨌든 닥사의 결정으로 인해서 본인의 코인 가격이 토막이 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닥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200명 이상이 몰렸고요. 네. 법무법인 선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하고 내일은 업비트 앞에서 집회를 이제 예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닥사는 이거 문제 없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맞습니다. 하고 있겠죠. 네, 네. 예. 닥사는 이제 문제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 상장 폐지할 만해서 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왜 상장 폐지했는지를 그 기준도 없다라는 건데 이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신들보다도 훨씬 더 뭔가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고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도 버젓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상장 폐지냐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도 그간에 상장 혹은 상장 폐지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믹스를 상장 폐지를 하느냐 아니면은 결정을 번복하느냐와 별개로 이 거래소의 상장과 상장 폐지 결정 그 기준에 대한 공론화가 지금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금융당국에서도 나서고 있는 입장인 거고요. 네. 또 뭐 정치권까지 여기 붙어가지고 네, 뭐 맞아요. 논란을 벌이고 있네요. 이렇게 네. 이슈가 있으면 다들 네. 유명인 분들이 이제 한마디씩 거두시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는데 윤창현 의원은 닥사 결정이 옳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닥사가 만들어진 계기가 윤창현 의원 때문입니다. 이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5월 달에 아니 거래소들이 각자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상장을 하거나 상장 폐지를 하니까 투자자 피해가 커지는 거 아니냐. 네. 뭔가 일관된 목소리를 내라라고 해서 이 거래소들이 6월 달에 닥사라고 해서 협의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윤창현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닥사가 옳았다라고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반면에 이게 또 약간 여야도 나뉘는데 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 봐라 이 닥사가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길래 이렇게 프로젝트 운명을 좌지우지하느냐 이건 자율규제의 허상이다라면서 자율규제 맡기는 게 아니라 공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일종의 위믹스를 피해자 느낌으로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 네. 여야가 대결하는 양상을 예.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슈 위믹스 상패 후폭풍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판치기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후폭풍이라고 주제를 뽑아왔는데 앞서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장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자, 후폭풍에 대비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속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1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코인 파헤치기 함께해 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